의사들은 절대 입에도 안 되는 혈압 높이는 최악의 음식 5가지. 이것만 줄여도 혈압약 끊을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도 잠에서 깨자마자 습관처럼 혈압계에 팔을 넣으셨나요? 삐삐 소리와 함께 화면에 나타나는 숫자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거나 혹은 어휴, 오늘도 높네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지는 않으셨는지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챙겨 먹는 혈압약을 마치 숙제처럼 의무감으로 복용하고 계시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약에 의지해야 할까? 먹어도 혈압이 오락가락하는데 괜찮은 걸까? 혹시 약 때문에 다른 곳이 안 좋아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들 말입니다. 고혈압이 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지 아십니까? 혈압이 높아도 우리 몸이 특별한 신호를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좀 띵하고 어깨가 뻐근한 증상이 있어도 그저 나이 탓, 피곤 탓으로 넘기기 일쑤죠.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 몸의 혈관은 매일같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높은 압력으로 인해 혈관벽은 계속해서 상처를 입고 딱딱하게 굳어지며 좁아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혀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거나 심장혈관이 막혀 심근경색이라는 무서운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바로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높은 혈압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고혈압에서 벗어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병원에서는 그저 싱겁게 드세요, 운동하세요 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반복해서 답답하셨을 겁니다. 오늘 그 해답의 가장 중요한 열쇠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음식입니다. 놀랍게도 심장내과, 신장내과 의사들은 환자들이 이 음식들만 제대로 피하고 조절해도 혈압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심지어 끊을 수도 있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의사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절대 입에 대지 않는다는 혈압 상승의 주범, 최악의 음식 5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먹지 마세요가 아니라 왜 먹으면 안 되는지,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무엇으로 건강하게 대체할 수 있는지 아주 상세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릴 테니 오늘 영상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평생의 건강이 걸린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쑥쑥 커나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세요. 그리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혈압을 올리는 가장 핵심적인 2가지 주범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나트륨, 소금과 단순당, 설탕입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의 수분을 끌어당겨 혈액의 양 자체를 늘려버리고 단순당은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딱딱하게 만들어 혈압을 높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음식들은 바로 이 2가지 성분의 숨은 제왕들입니다. 첫째, 편리함이라는 이름의 배신. 가공육, 햄, 소시지, 베이컨. 첫 번째 음식은 바로 가공육입니다. 바쁜 아침, 아이들 반찬으로, 또 입맛 없을 때 김치찌개에 숭덩숭덩 썰어 넣는 햄. 캠핑이나 여행 갈 때 빠지지 않는 소시지. 그리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베이컨까지. 정말 맛있고 편리해서 우리 식탁에 너무나도 친숙한 음식들이죠. 하지만 의사들은 이 편리함 뒤에 숨겨진 건강의 배신을 경고합니다. 이 가공육들은 사실상 나트륨과 화학 첨가물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까지 이야기할까요? 가공육을 만들 때는 고기의 부패를 막고 유통기한을 늘리고 또 먹음직스러운 붉은색을 내기 위해 상상 이상의 소금 나트륨과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발색제를 넣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먹는 사각 햄 두세 조각, 약 100g에는 나트륨이 무려 600에서 800mg이나 들어있습니다. 밥과 김치, 다른 반찬까지 함께 먹는다고 생각하면 한 끼 식사만으로 하루 권장량에 육박하는 나트륨을 섭취하게 되는 셈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아질산 나트륨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혈관 내피세포, 즉 혈관의 가장 안쪽 벽을 손상시킵니다. 혈관벽이 건강해야 혈관이 부드럽게 이완하고 수축하며 혈압을 조절하는데 이 기능이 망가져버리는 겁니다. 혈관이 고무호스가 아닌 딱딱한 쇠 파이프처럼 변해간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의사들은 조언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당연히 가공육을 식탁에서 완전히 치우는 것입니다. 대신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정육점에서 신선한 돼지고기나 소고기, 살코기를 사서 직접 양념해서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닭가슴살을 삶아서 결대로 찢어 샐러드나 무침에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두부를 으깨어 동그랑땡을 만들거나 기름기를 뺀 참치 통조림을 활용하는 것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편리함과 잠시 이별하고 내 몸의 혈관과 화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둘째, 위로의 음식이 아닌 혈관의 적. 국, 찌개, 탕의 국물.
두 번째는 정말 피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우리 한국인의 소울푸드, 바로 국찌개, 탕의 뜨끈한 국물입니다. 한국 사람은 밥심이고 그 밥심은 국물에서 나온다고 믿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얼큰한 김치찌개, 구수한 된장찌개, 뽀얀 설렁탕 국물에 밥 한 공기 말아서 후루룩 넘기면 세상 시름이 다 잊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이 따뜻한 위로가 실은 우리 혈관을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적이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국물 요리의 맛은 소금, 된장, 고추장, 간장, 액젓에서 나옵니다. 이 조미료들의 공통점은 바로 엄청난 양의 나트륨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나트륨이 건더기가 아닌 국물에 전부 녹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식당에서 파는 김치찌개 1인분에는 평균적으로 2000mg이 넘는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된장찌개는 2000mg, 육개장은 무려 2900mg에 달하기도 합니다. 즉, 국물 한 그릇을 남김없이 완뚝하는 순간 하루치 나트륨을 한 끼에 모두 섭취하거나 심지어 초과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도한 나트륨이 몸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은 나트륨 농도를 맞추기 위해 혈액 속으로 수분을 대량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럼 전체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관은 빵빵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좁은 혈관에 더 많은 혈액이 더 강한 힘으로 흐르니 혈압이 치솟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렇다고 국물 요리를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들의 조언에 따르면 습관을 조금만 바꾸라고 말합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국물은 건더기를 적셔 먹는 소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국그릇을 받으면 가장 먼저 건더기를 다 건져 드세요. 그리고 국물은 딱 3숟가락만 입가심으로 맛만 보세요. 그리고 밥은 절대 국물에 말아 드시지 마세요. 밥이 스펀지처럼 국물을 빨아들여 엄청난 나트륨을 섭취하게 됩니다. 집에서 요리하실 때는 멸치, 다시마, 표고버섯, 대파 뿌리 등으로 진하게 채소 육수를 내보세요. 육수 자체의 감칠맛이 깊어서 소금이나 간장을 훨씬 적게 넣어도 맛있는 국을 끓일 수 있습니다. 국물과의 이별이 아닌 국물과 건강하게 거리두기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셋째, 밥도둑의 위험한 유혹, 젓갈과 장아찌. 세 번째 음식은 입맛 없을 때 그 어떤 진수성찬도 부럽지 않게 만드는 최고의 밥도둑, 바로 짭짤한 젓갈과 장아찌입니다. 오독오독 씹히는 오징어젓, 감칠맛 나는 명란젓, 새콤달콤한 마늘장아찌, 향긋한 깻잎장아찌. 따끈한 흰쌀밥 위에 요것 하나만 살짝 올려 먹으면 밥 한 그릇이 순식간에 사라지죠. 하지만 이 강력한 밥도둑은 우리 혈압을 훔쳐가는 위험한 도둑이기도 합니다. 젓갈과 장아찌는 본질적으로 염장식품입니다. 즉, 부패를 막고 맛을 들이기 위해 아주 많은 양의 소금에 오랫동안 절여서 만든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에이, 요만큼 먹는데 뭐 어때?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바로 그 작은 양에 엄청난 나트륨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명란젓 한 줄, 약 100g에는 나트륨이 3000mg 이상, 오징어젓 한 종지, 약 50g에도 1500mg에 가까운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깻잎장아찌 서너 장만 먹어도 나트륨 섭취량이 훌쩍 올라갑니다. 이것은 마치 작은 알약 하나에 강력한 약 성분이 압축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적은 양이라고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의 조언에 따르면 젓갈 대신 다른 것으로 입맛을 돋우라고 합니다. 혈압 관리가 시급하신 분이라면 정말 아쉽지만 당분간 밥상에서 젓갈과 장아찌는 추방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럼 입맛 없을 땐 어떻게 할까요? 대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짭짤한 맛 대신 새콤한 맛이나 향긋한 맛으로 입맛을 돋워보세요. 예를 들어 식초를 살짝 뿌린 신선한 오이무침이나 미역무침은 입맛을 상쾌하게 해줍니다. 쌉쌀한 맛이 매력적인 도라지나물이나 취나물, 향긋한 깻잎이나 상추 같은 쌈 채소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특히 이런 채소의 풍부한 칼륨 성분은 우리 몸속에 들어온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짠 젓갈 대신 칼륨이 풍부한 채소 반찬을 드시는 것은 혈압을 올리는 음식을 피하는 동시에 혈압을 낮추는 음식을 먹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넷째, 달콤함 속에 숨은 칼날, 설탕이 든 음료와 과자. 네 번째 음식은 많은 분들이 에이 설마 하고 의아해하실 수 있는 음식입니다. 바로 설탕이 듬뿍 든 음료와 온갖 달콤한 간식입니다. 혈압은 짠 게 문제지 단 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해 오셨다면 오늘부터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단맛의 주범인 설탕, 단순당은 소금 못지않게 혈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설탕은 어떻게 혈압을 높일까요?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콜라, 사이다, 달달한 과일 주스, 믹스커피 같은 것을 마시면 그 안에 든 설탕,
특히 액상과당은 몸에 굉장히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하게 치솟게 만듭니다. 그럼 우리 몸은 깜짝 놀라서 치솟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교감신경이라는 것이 활성화된다는 점입니다. 교감신경은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작동하는 신경인데 이것이 활성화되면 혈관이 바짝 수축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집니다. 결과적으로 혈압이 상승하게 되죠. 또한 과도한 당분은 그 자체가 우리 몸속에서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염증은 혈관벽을 손상시켜 딱딱하게 만들고 결국 고혈압을 유발하고 악화시킵니다. 쉽게 말해 달콤한 음료 한 잔이 우리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들고 혈관에 염증을 일으켜 혈압을 높이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가짜 단맛 말고 진짜 음식을 먹으라고 조언합니다. 식후에 혹은 입이 심심할 때 달콤한 간식이 생각나신다면 이제부터는 다른 선택을 해보세요. 가공된 단맛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드시는 겁니다. 과자나 빵, 떡 대신 고소한 무염 견과류 오두, 아몬드 한 줌을 드셔보세요. 포만감도 주고 건강한 지방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달콤한 음료수 대신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좋고 그래도 아쉽다면 설탕 없는 허브차나 나트륨 배출을 돕는 방울토마토, 오이 등을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가짜 허기를 달콤함으로 채우는 습관을 버리고 진짜 영양으로 내 몸을 채워주세요. 다섯째, 맛의 활용점정인가, 건강의 방해꾼인가. 각종 소스와 드레싱. 드디어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서 더 위험한 바로 음식의 맛을 완성하는 각종 소스와 드레싱입니다. 우리는 요리를 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 정말 많은 종류의 소스를 사용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케첩과 돈가스 소스, 볶음 요리에 빠지지 않는 굴소스, 고기 찍어 먹는 쌈장, 샐러드에 뿌리는 드레싱까지. 이 소스들이 없다면 음식이 밋밋하게 느껴지겠지만 건강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나트륨과 당분의 함정입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샐러드를 한가득 준비해놓고 그 위에 달고 짜고 기름진 사우전드 아일랜드나 시저 드레싱을 듬뿍 뿌려 드신다면 그것은 샐러드를 먹는 의미가 없어지는 행동입니다. 시판 샐러드 드레싱 2숟갈에는 각설탕 2-3개 분량의 당분과 상당한 양의 나트륨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케첩 1숟갈에는 각설탕 1개 분량의 당분이, 굴소스 1숟갈에는 하루 나트륨 권장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나트륨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소스를 음식의 일부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곁들이는 것으로 가볍게 여기지만 이 무심코 뿌리고 찍어 먹는 소스들이 모여 우리 혈압을 서서히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소스 사용법을 바꿔보세요. 첫째,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둘째, 뿌려 먹지 말고 작은 종지에 덜어서 살짝 찍어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섭취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소금, 설탕, 간장 대신 자연의 향신료로 맛을 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고기를 구울 때 소금 대신 후추, 로즈마리, 마늘가루를 사용해 보세요. 나물을 무칠 때 소금 대신 들깨가루를 듬뿍 넣어 보세요. 샐러드에는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식초, 레몬즙만으로도 훌륭한 드레싱이 됩니다. 처음에는 맛이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혀는 금방 적응합니다. 재료 본연의 맛을 느끼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미식의 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혈압을 높이는 최악의 음식 5가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하실 수도 있으니 마지막으로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편리하지만 나트륨과 첨가물 폭탄인 가공육. 둘째, 위로가 아닌 혈관에 적인 국, 찌개, 탕의 국물. 셋째, 작은 양의 나트륨이 압축된 밥도둑 젓갈과 장아찌. 넷째,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달콤한 칼날, 설탕 음료와 과자. 다섯째, 나트륨과 당분의 숨은 복병, 각종 소스와 드레싱. 어떠신가요?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바로 우리가 정말 좋아하고 즐겨 먹고 또 일상적으로 먹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을 끊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전부 끊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실천해보세요. 평소 국물을 좋아하셨다면 이번 주에는 국물 마시는 횟수를 절반으로 줄여보는 겁니다. 햄 반찬을 즐겨 드셨다면 일주일에 한 번은 두부구이로 바꿔보는 겁니다. 그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몸에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혈압계의 숫자가 서서히 안정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개운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혈압이 아주 안정적이네요. 약을 줄여볼까요? 하는 기분 좋은 소식을 듣게 되실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건강은 그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 몸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오늘 100세 건강과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들께서 건강의 주도권을 되찾는 소중한 첫걸음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 100세 건강의 든든한 가족이 되어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알차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